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따려면은 수분 공급이 중간중간 돼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1차적으로 하면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지. 왜? 수분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 농사를 지면은 한 밭에 보면 한 나무에 한 개의 정품이 나오기 힘듭니다. 400주를 심으시면 400개가 안 나옵니다. 300개에서 300몇십 개. 그 외에는 미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평에 440개를 정품을 만들었습니다. 400평에 440개 정도 정품을 그리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비품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 옥수수를 재배하시려면은 분명히 간주를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 간주를 하시면은 분명히 두 개 다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시키들 하면은 두 개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옥수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아주 다비성 작물입니다. 옥수수가. 옥수수 비로 적혀지면 노란탱탱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옥수수도 우리가 비료가 작으면 안 되는 그 원인이 가뭄을 많이 탄다. 비료가 적으면 가뭄을 많이 타요. 옥수수 심으면서 그 비료를 100평당 5번 연산했습니까? 세포 연산 있습니까? 심을 때 100평당. 두포 연산 있습니까? 100평당 2개. 네. 100평당 그 옥수수 심으면서 두포 밑비료 연산 최고. 수확할 때 그게 몇 퍼센트? 추비는 몇 개 있습니까? 400평에 16개. 100평이 몇 포죠? 100평이 4포에. 총 밑비료 옥비료 다 했습니까? 예. 100평에 옥수수가 재배하는 계정에 4포 같으면 비료가 좀 작습니다. 무슨 비료입니까? 여서에. 그 비료가 작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가뭄을 타고 부족합니다. 그 비료가 더 있으면 이슬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비료가 부족하면 물을 줘도 물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물만 주면 작물이 자라서 커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질소분을 먹어야만이 완성이 돼요. 그래 옥수수가 우리가 몇 달 심죠? 3월 말에서 4월. 옥수수 파종이 3월 말 이 시기에 심으면 이 씨값이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노지 2.5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100평당 복합비로 3포까지는 괜찮아요. 3포까지. 그 한 포가 이 씨값이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은 차라도 2포는 해야 돼요. 추비를 못할 것 같으면 올코팅 비료나 완효성 비료 해야 되는데 완효성 비료는 질소 함량이 낮아요. 올코팅 비료는 전체 비료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어도 개수가 늘어나도 작물에 장애가 없습니다. 비료라는 게 장애 없는 비료량을 우리는 최대한 작물이 성장분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파종 때 우리는 채하나도 요소 한 포, 복합비료 한 포 정도는 엮고 싶어요. 그러면 초생은 괜찮다.
이 옥수수도 이렇게 자라면서 하엽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잎, 요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얘가 노랗다는 소리는 뽑을 때까지 여기 새파랗게 신녹색이 돼야만이 제일 좋은 게 나옵니다. 이 파리는 이렇게 구글구글하게 파도가 쳐야 되고,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말리 들어갑니다. 잎이 살이 찌면 잎이 우글우글해진다. 우글우글해지고 또 뒤로 말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을 찌워야만이 병이 없다. 살을. 그래서 잎이 노란색으로 될 때는 요 아랫잎을 보면 모든 작물들이 추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사가 강의하다가 말을 안 할 때는 내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딱 멈춥니다. 그 사람 말을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강사가 강의하다가 말을 멈출 때는 누가 강사보다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하는 겁니다. 저보다 잘하면 밖에 나와 있어요. 아랫잎을 보는 게 우리 밭작물이나 과수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과수에도 가지 제일 아래쪽에 떡잎처럼 나온 잎이 가을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을까지 요 잎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 요 잎이 연면시비에서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됩니다. 식물 잎도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크면서 작가처럼 밀려 나오기 때문에 요 잎이 뿌리가 있다. 이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를 깊게 박으려고 하면 어릴 때 연면시비에 돼요. 시금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잎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깊게 박여야만이 노화가 안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요놈들이 자라는데 비료만 줬을 때는 요 상당히 잘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초심해갖고 국이 많이 커버려요. 그러면 가분수에 가까워요. 가분수가. 그러면 아래쪽에 요 아래쪽이 잎의 크기가 옥수수의 길이가 됩니다. 길이가 되고 요 상단에 잎의 두께가 옥수수 굵기가 됩니다. 굵기. 그러면 요 잎이 위에 잎이 진하고 두꺼운 것들은 자르더라도 삶아가더라도 알이 통통합니다. 그런데 아랫잎을 크게 상부까지 만들면 옥수수 길이가 길고 위에 잎이 두꺼우면 살이 차가지고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릴 때 잎이 떡잎을 벗어나는 단계에 우리는 연면시해야 되고, 옥수수 모종을 할 때는 조금만 큰 걸 심으면 옥수수 잎이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네. 아주 작을 때 옮기면 괜찮은데 조금만 크면 옥수수는 농사 많겠죠. 그래서 직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서 심는다면 요 마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몇 장 안 됩니다. 속도가 빨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크는 종들은 길이가 더 크는 종들은 조금 늦게 써도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현육상 뿌리에서 몇 마디 한가 옥수수 달리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는 어릴 때 초기 연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 20리터에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60cc에 설탕을 120g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연면 시비는
7일에서 한 10일.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비료량을 요걸 맞춰야 돼요. 그 추비는 아랫입을 보면서 해도 되고 측정기를 땅에 꽂아서 그 비료량을 맞추면 됩니다. 그 비료가 부족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비료가 부족하면 옥수수가 끝이 빠가 잡니다. 여기가 끝이 옥수수가 가다가 끝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거 맞고 못 먹는 거 있죠. 요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일어나요. 이거 팔다가 불러내밀잖아요. 불러내밀고 상품이 안 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초당은 그나마 길이가 길어지는데 찰옥수수가 길이가 자르면 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요 부분에 연면식을 해줘야만 길이가 길어요. 연면식을 하면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시금치도 어릴 때 연면식 해주면 뿌리가 길게 박힙니다. 근데 어릴 때 안 해보시면 잔발만 어른아직 긴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힘이 약합니다. 힘이. 그래서 작물들은 비료가 처음에 연면식을 하면 아래 잎이 굵고 두꺼워지면 길이가 길어지고 요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잎이 두꺼우면 굵기가 굵어지고 알이 끝까지 찬다는 것까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알이 안 차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니에요. 영양이 없어서 끝이 좁이 돼가지고 알이 안 차는 경우 대다수입니다. 비료를 더 주고 수분만 맞추면 초당도 포기당 3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평에 4포를 사용했는데 100평에 한 6포까지 써야 돼요. 비료 여기는 오면 좋아 죽는다. 남자들이 여자 이야기만 오면 좋아 죽는 거 똑같다니까. 전부 요소예요. 토양 분석해서 비료량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측정 안 되는 제가 가지고 이식 측정기로 가지고 측정 안 되는 영양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측정 안 되는 거. 네. 지금은 농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비료도 여러 가지 종류고 말통에 든 거, 비료 푸대에 든 거, 뭐 광어박이다 뭐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측정이 안 되는 영양물질이든 뭐든 옥수수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잎이 두꺼워져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옥수수의 비료 소화시키는 방법은 잎을 살을 찌어 잘 시키는데 잎이 살이 쪄도 안 되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요 프로테인을 기계로 측정하면 되죠. 측정합니다. 그리고 봄에 심어서 여름으로 가면 비료량이 줄어듭니다. 여름을 가면 우리가 봄에 가을에 심었던 마늘이나 양파를 5월달에 마지막 추비할 때 4월달이나 추비할 때 NK를 뿌리면 양파가 저장이 안 됩니다. 요소를 뿌려야 저장이 안 됩니다. 공기에 더운 비료는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요소, 질소는 저온, 우리가 사용하는 가리 비료는 가리는
고온. 이 고온성 비료를 여름에 쓰면 농사를 망칩니다. 복숭아 같은 걸 딸 때 요소를 풀어줍니다. 딸 때. 복숭아 밭에 NK 뿌리고 뭐 여름에 재배된 복숭아가 물려서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에 만내려고 NK 뿌리는 순간에 옥수수는 질소량이 작아서 더 이렇게 됩니다. 요소 비료가 46%입니다. 46%가 암모니아 대질소이기 때문에 30%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30% 없어지면 대충 없어지고 나면 남은 것이 약 3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끝다리 좀 떼면 남아있는 비료는 30%의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46%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NK 비료를 줬다. NK 비료가 제일 높은 게 30-0-12짜리가 있죠. 그럼 얘가 30을 쓰면 얘가 21%밖에 안 돼요. 21%. 30%가 가스가 날아가 그러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의 NK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12.6밖에 안 돼요. 12.6밖에 안 됩니다. 그럼 12.6에 18의 비료를 썼으니까 요거는 더위를 많이 타죠. 요 비료는. 그래서 NK를 32%짜리를 써도 12% 가리가 또 되니까요. 요게. 그래서 여름에는 추비를 요소만 주는 게 홀라다. 요소만 줘도 부족하다. 근데 요소를 주면 추비를 이 실을 측정해가면서 주는 게 더 좋고. 왜 요소 비료를 우리가 옥수수 재배하면서 4포를 100평당 사용했느냐? 돈 벌라고. 품질 좋게 하려고. 양 많이 나오려고. 먹었을 때 나는 비록 한 포만 농사 잘 짓는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측정기로 꽂아서 비료량을 측정해서 하는 게 과학적이다. 주먹국으로 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경제적이다. 그래서 요즘은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더 잘합니다. 휴대폰을 잘 다루기 때문에 하우스에 없어도 하우스를 컨트롤한다. 조정한다. 과거에는 우리 어른들이 작물이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컴퓨터로 키우는 오이와 제일 잘 짓는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거 오이와 대를 했을 때 농사 짓는 사람이 꼴찌,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이 꼴찌, 컴퓨터로가 농사 짓는 게 1등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받아들이면 실패는 할 수 있지만은 성공이 가깝다. 지금 우리가 부정하면 변화는 없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강의했을 때 4년 걸리더라. 4년 걸리니까 감자밭에 비료 써가지고 감자 많이 캐더라. 수확 많이 되더라. 근데 지금은 측정기로 데이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 옥수수 심고 그 뒤에 찬박을 심건 어떤 작물을 해도 비료의 기준값 맞아야 된다. 그 비료의 기준값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우리가 콩과 작물, 땅콩, 메주콩, 진우리콩 얘들은
우리 혹 박테리아에서 자기 스스로 우리에서 질소를 만들어가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는 질소를 만들어가 먹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재배하면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안부기에 안부기균이 이것도 녹병처럼 날라온 건가요? 아니면 종자에서 깎는 거예요? 종자에서는 아니고 그게 안부기가 넘어갈 때는 매년 흙이 발생하고 토질에서도 많이 봐요. 토지에서 많이 오고 그런데 이 약을 쳐도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예. 계속 치면 몇 번 치면은 좀 낫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비료를 줬을 때 깐부기 얼마나 났습니까? 올해 비료를 많이 할 때는 좀 병이 발생 작겠어요. 그러면 이 병이 탄저병이나 동작균이 아니고 비동작균이기 때문에 우리 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예. 그러면 비료를 이 시값을 맞춰가 여백을 안 내주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것도 여백이에요. 비료를 잡기 줘서 이슬을 맺어서 이슬 방울이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우스 안에는 안부기병이 적게 온다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는. 근데 안부기병은 여백이 여기에서 이슬 방울이 타고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슬 방울. 그래서 비료량을 충분히 줘서 그러면 요 옥수수 자체 여기에도 물방울이 생겨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럼 옥수수가 깐부기가 머리에 붙었냐? 여기 머리에 여기 붙었냐? 여기 붙었냐? 여기 붙었냐? 이래가 오늘 어디 붙었던가요? 입뼈 예. 뼈하고 잎 사이. 입 사이. 그러면 여백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초당 옥수수 3개 품종이 있는데 우리 재배하는 게 예. 초당하고 미백은 좀 낮고 예. 흑찰이 지금 미흑찰이 지금 제일 심하거든. 그게 품종에 따라서도. 자기 DNA상 그거 내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마디에 이런 데 생기는 거는 여백입니다. 비료량이 적으면 생기는 병이다. 비료량이. 그럼 여기 있던 균들은 우리 밭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균이 여백 물방울을 먹고 활성화돼서 뿌거든 거예요. 여백. 지금 열매에 깐부기가 안 생기고 열매에 안 생기고 때에 마디에 생긴다는 거예요. 마디에 생기는 거는 물방울이 생길 거예요. 이 씨가 높은 자리는 비료량이 많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많이 생기는 농가들은 비료량이 적게진다는 거예요. 우리 경쟁하는 비료량을 충분히 주면 여백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 균은 동작균이 아니고 비동작균을 강조해요. 비동작균. 그게 아마 그 균이 밭에 서식을 하는가 봐요. 그 안부기 하는 밭에는 계속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추를 심어놨을 때 배추에 뿌리 혹병이 있거든요. 배추의 뿌리 혹병은 약으로 안 잡아요. 요거는 연면 시비로서 영양으로서 잎을 까맣게 살을 찌워버리면 여백이 안 나와서 여기 있던 균이 안 생겨요. 그러나 이 밭에 우리 혹병은 배추가 다 있거든요. 있는 밭도 안 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균이 동작균이 이래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균들은 약으로 치어야 되는데 비동작균들은 안부기병 하는 집에 약을 쳐서 잡히면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쳐도 안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깐부기병 하는 집에 약 안 쳤습니까? 약안 썼습니다. 안 쳐요? 칩니다. 해마다 약 안 쳐요? 약이 안 좋습니다. 약이 저도 이미 생기버리면 치료가 힘들죠. 예, 뚜껑 들어가는 건 잘 안 잡힙니다. 예. 그래서 동작균과 비동작균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무릎병, 썩은병, 부패병들은 병들이 존재는 하나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활성 안 된다. 비동작균이.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겁니다. 동작균과 비동작균. 그래서 이파리의 뿌리에 비료가 작으면 이파리에 물방울이 생긴다. 이 타고 내려가는 물방울들 심해지면 시들어 죽는, 옥수수 시들어 죽는 건 없는가요? 크다가. 간혹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도 시들어 죽는 그 병은 약으로서 안 됩니다. 비료로서만 잡을 수밖에 없죠. 그 시들어 죽는 거는 뿌리에 흑색 썩은 병이 있다 소리예요. 땅 속에. 근데 이 균들은 마늘에 양파에 많이 있는데 쪽파나 이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병들은 이슬 방울이 지가 맺은 지가 먹었던 게 비료가 부족하면 토해낸다. 그래서 생깁니다. 깐부기 말고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깐부기 말고는 다방나방. 이제 나방 그런 기구는 나방을 잡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기름 소독은 안 해. 기름 작년에 저는 기름 수거 했어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나방 같은 게 좀 많이 잘 적어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를 갖다가 모종을 합니까? 거의 대다수 씨로 칩합니까? 모종합니다. 모종해요. 우리가 모종을 한다면 옥수수 심기 전에 폐식용유하고 퐁퐁하고 이거를 물 20리터에 식용유를 1 내지 1.5리터까지 물 500에 무슨 20리터 20리터 예. 퐁퐁이 100에서 150 물 20리터에 물 20리터 요걸 바닥에서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심으면 고추나 이것들이 병을 안 해요. 바닥에다가 비닐 위에 뿌려도 되고 바닥에다가 뿌려가지고 시금치도 심어놓고 요렇게 해가 싹 뿌리나 보면 벌레들이 싹 도망가고 없어져요. 식용유하고 퐁퐁을 가지고 폐식용유나 이런 걸 밭에다 뿌려버리면 딱 도망가 버립니다. 예. 냄새가 나서 벌레가 그 식지가 아니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벌레들. 식용유도 100에서 150. 식용유는 100에서 150, 퐁퐁은 1 내지 1.5리터까지 내려드립니다. 바닥에 싹 고추라든지 언덕에 하고 싹 밖에 쳐놓아버리면 기름 냄새가 나서 벌레들이 서식을 우리 밭에서 안 합니다. 고추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6월 말까지 병이 없습니다. 물 20리터에 이렇게 해놓으면 병이 싹 없어집니다.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벌레들이 싹 달아나고 병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시금치를 달 바닥에 예. 두더지가 왔다 갔다 막 그냥 땅 밑에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밟고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못하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런 많이 만들어야 지금은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두더지 탄약을 넣든지 이게 안에서 항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게 두더지 쫓는 방법은
가에 뺑도로 밟아놓고 골고루 다니면 징을 쳐버리죠. 계속 쉬어야 되지. 징을 쳐버리면 시끄러워서 도망가고 목방부터 계속 징을 치어오면 징을 치다 두더지가 나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두더지 창을 잡는데 두더지 들어온 자리 뺑도로 밟아놔야 돼. 가에다가 밟아놓고 들어올 때 그 자리에다가 딱 네모 반듯하게 흙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 모래를 보드라 모래를 딱 깔아가 두더지 창을 안 놓고 탁 찔러 잡는 거야. 네. 징을 치야만이 두더지가 시끄러워 도망가고. 바람개비를 많이 해주니 말뚝을 세워놓고 진동에서 말뚝을 세워놓고 말통을 달아놓으면 말통이 퉁퉁 치면 소리가 세. 바람에 말통이 날리면 말뚝을 굵은 걸 치놔놓고 제 말뚝에 말통을 달아내 놓으면 이게 바람이 흔들고 퉁퉁 칩니다. 퉁퉁 치면 진동이 세인데 일반 작은 것들은 얘들이 소리가 약해가지고 계속 버텨. 그 말뚝을 치가지고 맥주 캔을 달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약해서. 약해서. 말통을 달아놔요. 말통을 달아놓으면 퉁퉁 치가 우리 그 상주의 송경식 회장님이 포도밭에 그 기둥에다가 말통을 매달아놓으면 이 말통에 바람이 퉁퉁 치면 이 소리가 세. 작은 것들은 파장이 약해서 얘들이 논다는 거예요. 바람개비 그것도 약하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모타 그 고장난 그 앞에다 뭐 이 장치가 다다다다 하도록 해놓는 분들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 근데 두더지가 많다 소리는 우리가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유기물이 많다 소리거든요. 가수원에 두더지가 많은 거는 요 기름을 살포해 뿌리고 비 오기 전에 살포하면 지렁이가 싹 죽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리고 기름 냄새가 비 오기 전에 살포하면 배에 들어가요. 그러면 안 오는데 밭 가에 우리 밭 가에 이렇게 기름으로서 진하게 살포를 해놓으면 밖에서 못 들어와요. 비 오기 전에 살포하면 기름이 쑥 들어갑니다. 그 기름 이거만 코팅을 해버리면 두더지가 밖에서 못 들어와요. 처음에. 그 300평에 한 몇 말 정도 뿌려야 됩니까? 20리터에 저 정도로 타서 한 몇 말 정도 300평? 2말? 예, 설금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우리 밭에 싹 없어져요. 아주 좋거든요. 고추 심을 때도 요 방법을 하고 작물 씨앗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름 냄새가 나가 나비들이나 새도 안 옵니다. 새가 파먹는 것들이 안 옵니다. 예, 식용유하고 콩콩하고 쓰면 이제 고추 딸 때 우리가 고추 같은 거를 딸 때 여름에 고추밭에 요때는 식용유를 50에서 100cc 정도를 쓰면 됩니다. 50에서 100cc. 퐁퐁은 요거는 100cc를 요렇게 쓰면 고추밭에 모기도 없습니다. 잎에 살포해도 다른 뭐 다른 쓸 때도 같이 써도 되는데 요거는 한 15일 간격으로 써요. 2주 정도. 너무 자주 쓰면 기름 피해가 일어납니다. 고추가. 지금 우리가 시금치에도 식용유 좀녀가 치면 그 이상한 병들은 없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그럼 고추밭에 그 일반 약하고 같이 쳐도 됩니까? 섞어도 괜찮아요. 섞어도 괜찮아요.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반 광대약을 쓰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용유하고 콩콩하고 써주면 교대로 그 정도로 해주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써도 괜찮다.
나무에다가 치는 거, 땅에다 치는 나무. 요거는 잎에 치는 거. 잎에 치도 괜찮아요. 네, 요거는 잎에 치고 요거는 잎에 치면 잎이 죽어요. 농도가 세. 요거는 바닥용이고 육막 코팅 바닥용이고 요거는 잎에 쳐도 됩니다. 그럼 시금치도 지금 치도 됩니까? 그거 시금치. 이거 시금치 누가 칼파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요걸 쓰게 되면 진딧물이 죽어요. 진딧물도 죽고 벌레들이 겨울에는 나비들이 별로 이제 안을 못 가거든요. 근데 심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병이 없습니다. 심기 전에. 아니 그럼 뭐그 파종을 해놔놓고 그 그렇죠. 위에다가 치란 말이지. 그렇죠. 바닥은. 네. 가정을 하고 요 방법을 싹 해놓으면 시금치에 벌레들이 안 달라진다. 그 시금치 발화될 때 벌레들 거의 없습니다. 다 그 나비들이 알을 못 가요. 딱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옥수수는 어려운 게 없지? 옥수수는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심어야 적당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식물 생리적인 부분만 제가 요 비료량을 맞추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얘가 커지면 한 간격을 10에서 한 15% 정도 넓게 심어줘야 돼요. 힘이 강하면 조금 넓게 심어야 돼요. 한 10% 정도 넓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료량이 적어서 우리가 20개 심고 1개씩 따고 있는데 그 양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 몇 포 썼다고 해서 우리가 비료용 가격이 속효성 비료들은 가격이 평균 1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15,000원짜리 몇 포 썼다고 해서 옥수수 가격 생산비에서 크게 능가하지 않습니다. 더 경제적이다. 네, 옥수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바닥에 식용유가 숫자가 뭡니까? 1.5리터. 1.5리터에. 네, 1.5리터에 퐁퐁이 20리터예요. 그러면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 볼 때 학대라고 보이죠. 예. 그 옥수수 모종을 심을 적에 몇 일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잘 모릅니다. 작을 때 대수를 작게 심어야 됩니다. 옥수수 모종에도 연면시를 요걸 해가지고 심으면 이식할 때 해가지고 심으면 옥수수가 뿌리 방음을 잘합니다. 모판에서 조각 그리고 모내기 할 때 요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모내기를 하면 모내기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모가 물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이제 옥수수는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